16번에서 17번 관동별곡이라는 지문이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서 병에 걸렸대요. 마음이 깊어 병에 걸렸는데 병에 걸려가지고 중림에 누웠더니 대나무 숲에 누워 있었는데 관동 800리의 방면을 나한테 맡기셨다. 관찰사의 소임을 나한테 맡기셨대요. 누가? 임금님이. 그래서 성은이 만극하다, 감사하다. 임금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죠. 자, 연추문에 달려와서 또한 설렘을 뜻하는 거죠. 소임을 맡았음에 대한 설렘. 경회로의 남문을 바라보며 하식을 하고 물러나니, 하식 임금님과 작별을 고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있었다.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드니 삼강은 어디 있고 치악이 여기로 오구나. 소양강에서 흐르는 물이 어디로 흐르는 건가. 자, 고신거국 임금님과 작별을 한 외로운 신하가 이제 하얀 머리가 계속 난다. 일단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는 거죠. 임금님과 작별을 해서 이제 하얀 머리가 난다. 자, 동주에서 밤을 새워서 관정에 올라오니 임금님이 있는 삼각산 제일 높은 봉우리가 보일 것만 같다. 계속 그리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항의 대궐터에 오작이 지적이니, 공항에 있던 대궐터에 오작, 까마귀와 까치가 지적이니, 천고 흥망을 아느냐, 나라의 흥하고 망함을 알고 우느냐, 모르고 우느냐. 인생 무상이죠. 무상함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양, 옛날 중국의 한나라의 회양과 이름이 마침 같으니 급장류는 중국 한나라 때 충신이래요. 급장류의 풍채를 봐야 되지 않겠냐, 여기서 다시 한번 볼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내가 관찰사의 소임을 맡아가지고 이제 내가 그 급장류의 풍채를 보여주겠다라고 포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6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앞에 본문에서 보시면은, 자, 내가 분명히 중림에 누워 있었는데 이렇게 관찰사 소임을 받고 연추문에 또 달려가서 경회로 남문을 바라보고 이동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맞고요. 2번 전절과 후절의 대립구조가 나타나 있다. 대립구조 나타나 있지 않죠. 3번 사문보의 율격이 반복되고 있다. 사문보가 아니고 사문보예요. 4번 19채 형식이 사용되고 있다. 19채 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역사 속 인물을 언급하며 관리로서의 포부를 다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서 포부를 다짐하고 있었죠. 어떤 인물을 언급하며 급장류라는 인물을 언급하고 있었죠. 그 충신, 한나라 때의 충신. 2번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역할을 점검하고 있다. 성현 공자나 맹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 않았죠. 3번 자신에게 소임을 맡긴 임금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은이 만극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4번 옛 왕조의 성터에서 무상함을 느끼고 있다. 옛 왕조 공항의 성터에 까마귀 까치만 지저귀는구나. 무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번, 3번, 4번은 다 맞고 2번 성현의 말을 인용한 게 틀린 거겠죠. 18번에서 20번. 자, 이때 강승상에게 아들은 없고 딸 하나만 있었다. 자, 부인 소씨가 딸아이를 낳을 때 한 선녀가 오색구름을 타고 내려왔다. 비현실적이죠. 그러고 부인이 혼미한 가운데 딸아이를 낳으니 용모가 비범하고 거동이 단정하였다. 시집기와 글쓰기를 잘하고 모르는 음률이 없었으니 여자 가운데 군자여 총명한 지혜는 짝을 이룰 만한 사람이 없었다. 딸아이가 어땠는지 그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죠. 이렇게. 그런데 부모가 사랑하여 사익감을 쉽게 고르지 못하고 염려했었는데 충렬을 만나게 되죠. 여기서 충렬의 고귀한 상은 이루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딸아이도 이렇게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충렬도 이루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승상이 밖에 나와 충렬의 손을 잡고 부탁을 하게 되죠. 결혼과 관련해서 내가 딸 하나를 두었는데 지금 보니 너와 하늘이 정해준 배필임이 분명하다. 백년고락을 너에게 부탁하겠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충렬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여쭈었다. 자, 목숨을 구해주시고 스라에 두고자 하니 감사한데 다만 내가 소자가 복이 없어
양친의 생사를 모른 채 결혼하여 아내를 얻는 것은 자식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약간의 거절인 거죠. 내가 지금 양친의 생사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결혼을 하겠냐. 이건 자식의 도리가 아니다. 승상이 그 말을 듣고 충렬에게 말을 합니다. 이건 때에 맞춰 임기응변으로 일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이다. 너의 집 시조 공도 일찍 부모를 여의고 장씨 가문에 장가가서 어진 임금을 만나 개국 공신이 되었으니 조금 더 서러워 마라. 지금 시조 공씨도 충렬과 어떻게 보면 같은 상황이죠. 일찍 부모를 여의고 그런데도 이제 장씨 가문에 장가를 갔죠 결국. 그래서 개국 공신이 되었어요. 잘 됐다는 거죠. 그래서 충렬에게 약간의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충렬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시조 공의 예를 들어서 충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혼례를 치르게 되죠. 18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비범성이 있는 제자가인형 인물이 소개되고 있다. 제자가인은 어떤 것이냐면 재능이 뛰어난 남자와 아름다운 여인형 인물이 소개되고 있었죠. 재능이 뛰어난 남자는 충렬이었고 아름다운 여인은 승상의 딸이었죠. 2번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서술자가 바뀌고 있다. 서술자가 바뀌고 있진 않았죠.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어요. 3번 인물의 성격이나 특성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까 딸아이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제시를 했죠. 4번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요소가 드러나 있다. 아까 초반에 비현실적인 요소가 드러났죠. 선녀가 오색구름을 타고 내려왔다.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A에 나타난 충렬의 가치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한번 볼게요. 아까 A에서 충렬이 아까 승상이 이제 내 딸아이와 결혼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양친의 생사도 모르는데 결혼을 하는 것은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A에서 나타난 충렬의 가치관으로 적절한 것은 사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을 먼저 해야 한다. 아니고요.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가 맞죠. 3번 사실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 아니고요. 출타 전에는 의복을 단정히 해야 한다도 아닙니다. 아까 충렬이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양친의 생사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아내를 맡겠냐. 그거는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2번이 충렬의 가치관이 되겠습니다. 20번 B에서 충렬을 설득하기 위한 강승상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B로 한번 가볼까요? B에서 충렬이 울면서 나는 양친의 생사도 모르는데 이건 자식의 도리가 아니다. 그런데 승상이 말을 하죠. 그러나 너의 집 시조 공도 일찍 부모를 여의고 장씨 가문에 장가가서 결국 잘 됐다. 예를 들은 거죠. 너의 조상 공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너도 이제 우리 집에 장가 오면은 잘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충렬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은 충렬의 부모와 교분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니고요. 충렬을 구하던 당시 상황을 환기시키고 있다. 없었고요. 충렬의 조상에 대한 과거 사례를 두고 있다. 사례를 들었죠. 사례를 든 게 맞고요. 관직을 지닌 자신의 업적을 거론하고 있다. 자신의 업적 얘기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충렬의 조상에 대한 과거 사례를 들어서 이제 너도 와서 잘 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안심을 시킨 거죠. 설득하는 방법. 그래서 20번의 충렬을 설득하기 위한 강승상의 말하기 방식은 사례를 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1번에서 22번 마지막으로 전문적 읽기가 있다. 이는 직업이나 학업과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글을 읽는 방법을 말한다. 전문적 읽기가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주제 통합적 독서와 과정에 따른 독서가 여기에 포함된다. 자, 전문적 읽기에 주제 통합적 독서와 과정에 따른 독서가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주제 통합적 독서를 설명을 하네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글을 서로 비교하여 읽고 자신의 관점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 주제 통합적 독서가 어떤 용어인지 풀이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보고서를 쓰려고 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서로 비교하면서 읽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과정에 따른 독서는 훑어보기, 질문 만들기, 읽기, 확인하기, 재검토 등과 같은 순서로 읽는 방법을 말한다. 훑어보기 단계에서는 제목이나 목차, 서론, 결론, 사파 등을 보고 내용을 예측하면서 대략적으로 훑어본다. 그리고 질문하기 단계에서는 훑어보기를 바탕으로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들을 스스로 질문한다. 그리고 읽기 단계에서는 훑어보기와 질문하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실제로 글을 읽어나간다. 그리고 확인하기 단계, 재검토하기 단계, 이렇게 각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결국 이 글은 뭐에 대한 것이냐? 전문적 읽기에 대한 것이죠. 전문적 읽기에 대한 글입니다. 21번 윗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읽기의 계획과 검토 방법 아니고요. 2번 독서의 개념과 원리, 3번 질문의 원칙과 절차, 4번 전문적 읽기 방법. 제일 처음에 전문적 읽기 방법에는 뭐와 뭐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이렇고 이것은 또 저렇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전문적 읽기가 무엇인가? 그럼 방법은 또 무엇인가?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기억이 뭐였는지 볼까요? 기억은 과정에 따른 독서네요. 과정에 따른 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 훑어보기. 제목이나 목차 등을 보고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단계이다. 찾아볼까요? 훑어보기 단계에서는 제목이나 목차, 서론, 결론, 사파 등을 보고 내용을 예측하면서 대략적으로 훑어본다. 맞죠? 질문하기. 훑어본 내용을 바탕으로 알고 싶은 내용을 자문한다. 본문에서 볼게요. 질문하기. 훑어보기를 바탕으로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들을 스스로 질문한다. 맞는 말이죠. 3번 읽기. 훑어보고 질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읽어나간다. 읽기 단계. 훑어보기와 질문하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실제로 글을 읽어나간다. 맞죠. 4번 확인하기. 처음으로 되돌아가 다시 훑어보고 질문하는 과정을 거친다. 확인하기. 앞에 질문하기 단계에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메모한다.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22번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확인하기 단계가 되겠네요. 23번에서 25번 지문이 나와 있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에 개미가 얼마나 있을까를 연구한 학자가 있다. 전 세계의 모든 개미를 일일이 세어본 절대적 수치는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조사하고 수없이 곱하고 더하고 빼서 나온 숫자가 10의 16제곱이라고 한다. 뭐 제대로 읽을 수조차 없는 숫자가 되고 만다. 이 정도로 개미가 엄청 많다라는 거죠. 전 세계 인구가 65억이라고 한다. 만약에 아주 거대한 시소가 있다고 했을 때 한쪽에는 65억의 인간이, 한쪽에는 10의 16제곱이나 되는 개미가 모두 올라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고 가정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지금 만약에 아주 거대한 시소가 있다고 했을 때 생각해봐라. 개미와 우리 인간은 함께 시소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개미는 사람보다 엄청 가벼운데도 사람보다 아주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개미와 우리가 시소를 같이 탔는데도 개미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 개미의 가벼운 무게에도 불구하고 시소를 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엄청난 존재가 개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개미가 이토록 생존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개미가 인간처럼 협동할 수 있는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자, 개미가 생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협동을 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협동만큼 막강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없다. 예를 들겠습니다. 열대에 가면 수많은 나무들이 조금이라도 더 햇볕을 받으려고 빽빽하게 서 있다. 이 나무들 중에서 개미가 집을 짓고 사는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데 6천만 년 동안이나 개미와 공생을 해왔다. 아카시아 나무는 개미에게 필요한 집은 물론 탄수화물과 영양분도 골고루 제공하고 대신에 개미는 반경 5m 내에 있는 다른 식물들을 모두 제거해준다. 공생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아카시아 나무와 개미가. 이처럼 개미는 많은 동식물과 서로 밀접한 공생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다는 것이다. 진화생물학은 자연계에 적자 생존의 원칙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적자 생존이란 어떤 형태로든 잘 살 수 있는, 적응을 하는 존재가 살아남는 것이지 꼭 남을 꺾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래요.
그동안 우리는 자연계의 삶을 경쟁 일변도로만 보아온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공생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문제로 가볼게요. 23번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개미는 협동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맞죠? 협동을 해서 오래 생존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2번 아카시와 나무와 개미는 공생관계에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아카시아 나무는 개미에게 어떠한 것을 해주는 대신 개미는 또 아카시아 나무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을 해준다. 공생관계에 있다. 3번 자연계에서는 적응을 잘하는 존재가 살아남는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적응을 잘해야 살아남는 게 맞고요. 4번 적자생존이란 반드시 남을 꺾는 것만을 의미한다. 꺾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본문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2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윗글의 내용 전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아까 가정을 했었죠. 만약 이러한 상황을 주었죠. 개미와 인간이 시소에 탄다면은 해서 가정을 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2번 직접 조사한 내용을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직접 조사한 내용은 아니었죠. 3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4번 학자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제일 앞에 본문에서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24번 윗글의 내용 전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윗글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자연계의 생물들이 공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맞는 말이죠. 서로 공생관계에 있는 게 중요하다. 2번 인간이 자연과 공생하기 위해 개미를 이해해야 한다. 아니죠. 3번 자연계의 생물들이 공생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 아니죠. 4번 진화생물학이 앞으로의 인간 생존을 결정한다도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1번 자연계의 생물들이 공생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가 중심 생각이 되겠습니다.